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대로 책자에 나오는 순서대로 제안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안선호 의원님께 먼저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선호입니다. 설명 앞에 발제하는 거 들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반성이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너무 어렵고 그 어렵다는 것은 평소에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나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반증 때문에 반성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꼭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시나 의외로 우리 중앙 계시지만 사실 약간 제 느낌은 관심밖에 늘상 그 에너지라는 게 그냥 불 켜고 끄고 우리 매일 쓰는데 뭐 이런 뭐 인식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아쉽고 그만큼 정책의 우선위를 좀 밀어나가는 게 아닌가 좀 고민도 좀 되는 지점인데요. 아마 오늘 저를 이렇게 토론에 참여시켜 주신 것은 시의회 너네가 잘하고 있냐 한번 점검해보자 뭐 이런 의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준비된 내용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에서 목표를 많이 높게 잡고 세워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목표대로 달성을 하고 있느냐는 반문을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수치상으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많죠, 산 많죠, 이렇게 하면 태양광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산업단지 내 태양광 지붕하자고 하니까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수익의 문제 때문에 사실 좀 소극적인 뭐 이런 경우들이 조금 있는가 봐요. 해상풍력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집 앞에 그 해상풍력 생기면 소리도 크고 공사도 해야 되고 싫어라고 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지지부진한 상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다만 에너지는 계속 써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의 제반이 조례인 것 같아요. 이제 조례 같은 경우에는 벌칙은 줄 수는 없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자, 부산시도 이렇게 노력할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부산시에서 조례, 그 에너지 관련된 조례들을 몇 개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 6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기본 조례, 5년마다 계획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고요. 태양광 설비 설치 조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 그다음에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주민들이 함께 하자. 그리고 아리백 참여 기업 지원 조례라고 해서 조례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 중에 선언적인 그냥 형식적으로 사실 글로만 써 있는 조례들도 분명히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거예요. 시의회가 이런 에너지 관련 조례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또 그 조례에 따라서 참여하는 기업들이나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소통을 해서 적절하게 보상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를 체크해 나가는 게 아마 시의회의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숙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상에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요. 산업단지 그 지붕형 태양광, 이거버넌스 이런 구축의 문제도 사실 부산시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숙제, 그 다음에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이 가장 큰 문제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득을 하고 그분들한테 뭘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법이나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발표할 때는 주민들이 맞지 않아서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부산시도 전략을 세워서 그 주민들한테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해야 되고 지역에서 나온 이익들을 주민들과 어떻게 공유하고 쉐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은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숙제들을 사실 지금 조례들이 기본적으로는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더 만들어져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렇게 하려면 이 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부와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공부를 해서 시가 나아가는 방향,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시의회에서 관리 감독 감시하면서 또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가는 과정들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사실 이런 내용들이 시의회의 의원들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라는 걸 통해서 새롭게 되실 의원님들한테 많이 공유가 조금 되고 이런 에너지 분야를 많이 이해하고 계신 의원님들도 다음 대수에는 많이 오셔가지고 남아있는 숙제들
해결했으면 좋겠고 남아있는 조례들이 선언적으로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과정들을 차근차근 쌓아서 내년부터라도 하나씩 실행할 수 있는 부산시 그리고 부산시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행여 혹시 제가 다시 올 수 있다면 다시 와서 더 많이 공부해가지고 많은 부분들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실무적인 여러 가지 이슈 제기만 잘 하시면 학습을 아주 빠르게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 이게 말씀드리면 탄소 중립, 탄소 배출 이슈가 있는데 이게 먼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미 부산은 약간 뒤처져 있는데 해수 이슈에 묻혀서 해수부도 아마 아시겠지만 알고 규정하고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훨씬 더 타이트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탄소 배출에 의한 에너지 전환의 이슈들이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 이슈화되어서 규제로 다 등장할 거라서 해수부도 벌써 아마 로드맵 짜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수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우선순위가 떨어질 것 같고요. 여기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으로 부산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시의회에서 꼼꼼히 좀 이렇게 잘 들여다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우리 부산시 미래에너지 산업과의 안승민 주무관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시 미래에너지 산업과의 안승민 주무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우리 부산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미래에너지 산업과에서 특히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산업부가 이제 정부의 이렇게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별도로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어야만 추진되는 사업이 있고, 끝으로 민간 발전 사업 대형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급 사업이라고 하면 보조 공무원이 수반되는 이 정부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부 산업부 보조 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시겠지만 주택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 이외에 이제 건물에 해당되는 건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부산시 단독으로 하는 사업 중에 미니 태양광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 그다음 건물 이런 걸 아울러서 하는 이 공모 사업으로 하는 융복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주택 지원 사업은 이 역사가 좀 오래됩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04년부터 거의 21년 동안 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시는 꾸준히 이 사업을 매년 추가적으로 정부 보조금 외에 추가적으로 부산에 시비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 21년 동안 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한 6천 세대에 총 17메가면 1,700kW 어떤 발전 설비를 보급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지원 사업은 아까 주택 이외에 이제 건물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우리 옆에 계시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셔갖고 처음으로 부산시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조금 많이 인기가 있는 부분인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구피가 좀 더 활성화되고 하면 저희들 시도 좀 더 이렇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거 좀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 단독으로 하고 있는 미니 태양광 사업은 2014년부터 했고, 한 3,000 아파트에 한 1메가 정도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모 사업을 했던 융복합 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했는데, 이건 한 컨소가 좀 덩치가 좀 큽니다. 한 15개 컨소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2,000개소에 한 10메가 정도 보급을 했었고, 내년 하는 사업도 올해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해상풍력 발전이나 수소연료전지 발전 같은 경우에는 민간 발전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 아까 이제 우리 반선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주민 수용소 관련해서라도 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부산시가 하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부산시가 해야 되는 역할 부분들을 찾아서 좀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결과가 이렇게 썩 드러나지 않아서 조금 많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영역에는 들어가지만 재생에너지에는 사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산업부 발전사업 허가가 나온 것까지 포함해서 총 그 13개소에 발전사 허가 난 것만 보면은 154메가와트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부산 해운대 그린시티 그린에너지하고 명지연료전지 발전은 상업 운전을 지금 개시하고 있으며 향후에 이제 발전사가 시작하고자 하는 부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 포함하면 좀 다시 그 용량이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민수용자 관련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우리 그 많은 발표와 관심이 많이 있는데 공공주도로 주민참여형 사업을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신안군의 어떤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시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란 부분에서 전력 자립률이 많이 저조한 상황인데 이거는 좀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좀 돌파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어떤 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또 최근에 우리 그 부산연구원 기종 박사님께서 요 관련해서 이제 연구한 결과도 있는데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료도 수집하고 해서 기획하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제일 노고가 많은 분들이 미래 에너지 산업가고요.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하시고 모든 정부 사업을 다 대응하시느라 바쁘실 겁니다. 하나 아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예산 내년에 10기가 깔아야 된다고 기후부 장관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마 보수적으로 한 8, 9기가 깔면 태양광으로 현재 까는 거 3.4기가 이상 깔아야 되니까 1.5배 그렇죠. 이 정도 깔아드리려면 보급 예산이 풀릴 겁니다. 아마 내년에 공단 보급 예산이 많이 풀릴 거고 다환경 태양광으로 해서 주로 영농형 이슈가 있고 산단 태양광은 그대로 갈 거고요. 그거보다 더 속도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건물 태양광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좀 풀리고 예산도 지원될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시가 좀 더 조례를 하든지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 태양광이나 영농경에 대해서 좀 더 시의회에서 좀 더 조례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좀 없는 게 아니고 자원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아쉬운 거는 수소 연료전지 말고 수소 혼소 발전은 CGPS라고 인센티브가 아마 조금 다시 위드드로우 좀 철회될 가능성이 커서 그런 부분들도 잘 정책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좀 더 빠르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기후위기 부산 비상행동의 강호열 공동대표님의 제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강호열입니다. 우리 그 지역 팬들이 오셔가지고 박수를 쳐주고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운동 단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 단위들이 사실은 자기의 부분 운동에 대부분 좀 집중하는 운동 방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 운동이 공동 의제를 발굴하거나 이게 최종적 변화의 지점을 찾아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공유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사실 이제 내용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거의 다 알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한때는 이제 위기의식을 좀 느끼다가 뭐 요즘은 이제 약간의 그 무뎌지고 이제 뭐 어찌 되겠지 또 뭐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그 2030 세대들의 또 나타나는 것 같고 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그 국민적 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이고요.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기후비상행동에서 이제 그 9.27 행진을 했는데 뭐 좋은 변화의 좀 지점은 민주노총이나 노동계의 참여,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협 같은 단위나 마을 공동체의 참여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연대의 틀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연대의 틀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그 연중 행사나 일회성 행사로 이제 가면은 이제 사실은 그 행사 참가를 하면 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특히 이제 기후위기의 핵심은 에너지잖아, 그죠? 에너지 전환 없는 기후위기 극복은 없으니까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부산의 시민사회가 이 문제를 주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공공의제로서 이 문제가 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협의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에너지 부분은 에너지 운동하는 사람들의 이제 영역이고 또 뭐 숲이나 하천 강운동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잘 모른다거나 뭐 이렇게 부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의제가 부산시 전체의 시민사회 공공의제로 이렇게 논의되거나 합의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도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그 사실은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강을 회복하자, 갯벌을 지키자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이게 탄소 흡수원이고 생태계 보존, 생물 다양성의 확대가 또 기후 위기 극복에 일정한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부분 운동에 머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운동의 관계를 기후위기라는 에너지 문제로 이렇게 좀 총화시켜 내는 것들도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운동의 이제 정점에 있는 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정책과 제도의 변화죠. 지금 이제 그 뭐 예를 하나 들면 낙동강 운동을 해서 4대강 제자이나 정책을 공약으로 걸게 하고 거기에 따르는 실행 계획들을 뭐 녹조 대책이나 정책 변화를 이끌어서 지금 카운터 파트너로 정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뭐 기후 쪽이나 다 분야별로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민주당 정책본부장이나 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만났을 때 기후 에너지 부분에 100조를 쓰게 계획이 있다더라고. 그리고 이제 AI 영역에서 100조를 쓸 계획이 있으니까 아마 굉장히 그 정부는 굉장히 요 사업을 좀 주도 있게 실천해 나갈 이제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제 본래 이 환경부하고 기후에너지부로 두 개의 부를 조직 개편 만들려고 했는데 조직법을 제대로 이렇게 좀 통과시키기 어려운 지점도 있어서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해서 차관을 2명 두는 방식의 제도를 만들었는데 또 그 환경운동 측면에서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기후에너지부로 가서 집중하는 게 좋은데 이게 환경부도 아니고 기후에너지부도 아니고 이게 이제 환경은 뒷전이 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 밀어붙일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정책이 균형을 가지되 기후에너지의 그 정책에 환경운동 진영이 들어가서 논의하고 방향을 같이 잡는 것도 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에서의 시민의 역할 사실 이제 오늘 두 분이 발제를 했는데 저도 뭐 이 기후 문제나 또 환경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마음에 이렇게 딱 안 와닿아요. 사실 좀 왜 안 와닿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적다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환경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확신 있게 제시하기가 어렵는데 일반 국민적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 이게 이제 초기 우주선처럼 생겼던 그 태양광 설치나 이런 것들이 그 결과적으로 신뢰를 좀 구축하지 못한 지점도 있지 않느냐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은연중에 인식 구조에 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환경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에너지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그 신뢰성을 확 뛰어올릴 것이냐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이게 그 광역시 입장에서 이제 구군이나 이렇게 이제 주요 정책 지점으로 이게 그 방향성을 같이 잡고 그다음에 같이 이제 통반장들부터 시작해서 교육도 좀 하고 또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그 행정적 협조와 내용들을 끌어내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인식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확대하는데 주민 소유성에 있어서 가장 좀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 불편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를 느껴야 실질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연동해서 연금을 준다는데 이게 언제까지 나올지 하다가 떼먹고 도망갈지 뭐 사실은 뭐 믿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줄 테니까 해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그 리스크를 안고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말로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적으로 뭔가 보완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그 행정 중심의 그 어떤 교육이나 정책적 방향으로 이게 같이 가야 된다, 전환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도하는 그 시민사회가 그 유연성과 유대성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시민사회가 뭐 저 산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면 죽어도 안 돼. 바다 수평선 앞에 세우는 걸 죽어도 안 돼. 이런 그 세서 탈피해야 된다는 그 유연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유대성, 정책의 유대성. 그러니까 상호 이해하는 관계에서의 기후변화 극복과 그 다음에 그 가치의 전체적 상승을 위한 유대성이나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낙동강 하구 쪽에 태양광 시험딱 하면 난리 불어서 안 나겠어요? 우리 섭새부터 시작해서. 근데 결국은 그 뭐 저쪽 금강하구나 뭐 이렇게 영산강하구의 특징상 세울 수 있는 곳과 낙동강하구처럼 좀 보존 지역과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영역은 에너지 전환으로 쓰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유대성들이 확보돼야만이 거기에 전체적으로 시민사회가 힘을 실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난상토론이나 워크숍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책 중에서 뭐 좋은데 잡아갖고 1박 2일 해갖고 박이 터질 때까지 한번 토론해보고 그래서 공동에 합의되는 내용의 그 연대성을 확보해야만이 이런 정책이 힘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마을공동체, 탄소 중립마을, 탄소 적응 이런 거 우리 하천 영역이나 저는 지역 마을공동체 운동을 뭐 20-30년 한 사람인데 저도 이게 빠르게 지역을 탄소 중립마을로 만들고 싶어서 제가 대천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확대시키기 위해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집 앞에 4kW짜리를 달자. 그럼 그거 많이 신청 받아오면 되는 건가? 아니면은 200kW짜리를 설치할 곳은 부산에 없어요. 일반 지역에서 건물이. 그러면 그건 공공지역 말고는 없거든요. 공공지역은 어지간히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제도를 개편해서 건축물에 뭐 전체적으로 모든 건축물에 태양광을 입히는 요즘 태양광도 소재가 좋아서 아주 외연재로서는 훌륭하더라고요. 이런 그 시스템이나 제도적 개편에서 이게 오늘도 협동조합 해봐라 하신다는데 잘 될지 걱정스럽긴 한데 축하는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저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우리가 지오그래픽처럼 한평사회 운동처럼 시민이 모으는 지역재생에너지 공공공사 같은 걸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정책을 수행하는 뒷받침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뭐 아는 제가 생각한 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많으신데 아마 시간을 어떻게 따로 내셔가지고 좀 말씀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시적인 이슈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탄소 중립 관련해서 시민운동의 어떤 진실성, 선도성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에 과연 그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우선순위가 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장 10년 뒤가 아니고 5년 뒤가 아니고 20년 뒤 걔들이 40살, 40대가 되었을 때 인생의 황금기거든요. 제일 힘을 가지고 일을 할 때인데 그때 만약 지금 선택한 잡이 없어지면 그럴 가능성들이 큽니다. 미래를 예측할 여기 아무도 예측하실 수 없지만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예전에 통신사업이 바뀌면서 겪으셨던 세대들이시죠.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력산업이 에너지 산업이 다 바뀔 거거든요. 그래 되면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 관련, 뭐 LNG 관련, 그다음에 이제 엔진 관련, 우리 주위에 있는 뭐 정비소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뀔 겁니다. 그럼 젊은 세대가 현재 선택을 했을 때 그들의 미래가 20년 뒤에 과연 이게 승승장구할까,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이슈에 부딪히면 젊은 세대들은 다릅니다. 훨씬 우선순위가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이제 시민단체에서 부르시면 제가 열심히 지식봉사하러 다니는데요. 좀 더 젊은 세대를 위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기하시면 안 되고 아니고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에서 책임 회피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항상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부산환경운동연합의 박상현 협동사무처장님의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단 부산의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시민운동이라는 파트를 주제로 약간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부산은 그냥 해양도시라고 하지만은 사실 역사적으로 시민운동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2017년 클린에너지 도시 부산이라고 하는 비전을 세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다른 지하 광역지자체의 상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부산은 빠르게 그 핵발전소 고리 1호기를 폐쇄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보급하겠다라고 슬로건으로 만들어진 도시이기도 하고요. 정치 성향 따라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겠지만 서병수 시장, 지금 국민의힘 전 시장이 이제 정파와 정당에 관계없이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 시정에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기재용 센터장님이 발표하신 탄기본 계획의 목표라든지 지역 에너지 계획이 굉장히 좀 높게 다소 설정된 이유가 이런 맥락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전환하라고 하는 그 합의들이 있었고 그거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목표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탄기본 계획에서도 바로 옆 동네 경남에 비교하면은 경남 문제는 시행령으로 40%를 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남은 그래서 약간 높게 40.4%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근데 부산은 그래도 45%라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광역지자체 중에 제일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렇게 높이 잡은 이유에는 이런 시민운동의 배경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어찌됐든 제5차, 제6차, 제7차 지역 에너지 계획들이 그럼 잘 시행되고 있나, 어떻게 되고 있나를 좀 따져봐야 될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은 제6차 지역 에너지 계획과 제7차 지역 에너지 계획을 단순히 비교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목표치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7차가 보면은 일단 2030년에 13.5%를 감축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6차 때는 25년에 8.5%를 달성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부산의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은
앞에 보시게 되면은 2.4에서 2.6 후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올해라든지 이렇게 보면 3%는 넘기기 좀 힘들 거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 목표가 잘못됐나?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일까? 라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차까지만 보면 태양광 관련해서 설비가 1000메가 1기가 정도 2030년까지 복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부산시 계획사항으로 나와 있고, 풍력이죠. 거의 해상풍력에 가까운데 649메가와트를 2030년까지 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만치가 않은 양이긴 합니다. 어쨌든 김성환 기후에너지 장관께서도 8기가 이렇게 보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의 목표는 굉장히 높고 현실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그러면 이 비전을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맞지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오송역이라고 하는 다른 영역의 책인데요. 철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오송역을 없애버려야 된다, 폭파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저자가 이게 약간의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따지는 것보다 이것들을 오차들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비전이 현실화되는데 어떤 오차들이 있었고 그 수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좀 과감한 목표이지만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좀 인용을 했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안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에너지엔 할 때 제안했던 거에 조금 더 보충한 내용들이고요. 일단은 7차 때 13.5%에 대한 목표는 꼭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 7차 재형 에너지 계획 중에서 목표가 떨어진 것보다 저는 좀 아쉬웠던 점이 왜 이걸 달성을 실패를 했을까라는 복기가 조금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 오늘 얘기 많이 나왔지만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 그리고 공공에 대한 역할이 조금 좀 더 어쨌든 원인 규명들이 좀 필요는 할 것 같고요. 어쨌든 민관이 합쳐서 유유무지 확보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 잠깐 나왔던 주차장 태양광 관련해서 입니다. 지금 벌써 시행령이 아마 의견을 받아서 12월이면 아마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어떻게 정확하게 시행령이 확정이 되는지는 확인은 못했는데, 어찌됐든 공용 주차장에는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부산시에서도 일단은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조례가 제가 놓쳤었는데 2월달에 일단은 제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내용이 딱 하나입니다. 설치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어쨌든 그래도 산자부 시행령으로 일단 어쨌든 나와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긴 하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시민 햇빛발전소에게 이 부지를 열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기준은 얼마만큼 시행령보다 조금 더 많이 해볼까? 라는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야 합니다. 조례에서는 그런 내용이 다 빠져있더라고요. 그냥 할 수 있다라는 내용만 있어서 되게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되게 이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좌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튼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들을 조금 더 시나 시민사회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 공공재생에너지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재생에너지 찬반보다도 공공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강월 대표님이 공사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타가 막혀가지고 공사가 추진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에너지센터로 약간 좀 벽이 좀 떨어져서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 추진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센터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주도 에너지공사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주민 사업들을 수용성을 합치는 사업도 중요한데 잘 얘기되지 않는 것은 그런 제주 에너지공사가 그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공공의 이래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좀
잘 먹힌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민간 업체가 들어왔었을 때랑 예를 들어서 공공이라고 붙어있는 무슨 에너지 센터가 들어왔을 때랑 수용성 굉장히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도. 근데 조금 역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부산같이 인구가 많은 곳에 해상풍력이 들어서게 되면은 잘 모델을 잘 만들어서 들어서게 되면은 다른 어떤 곳도 뚫기가 쉬워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좀 시간이 걸려도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수용성을 잘 갖춰서 좋은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좀 더 빠르게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의 이제 공공의 역할, 부산시의 역할, 부산시의 역할, 굉장히 그 규칙과 이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기반을 만드는데 시민사회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제언 감사합니다. 아주 위계 있게 잘 설명해 주셔서 17년도 클린 에너지 마스터 플랜 짤 때 그 기뻤던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다시 그냥 저도 이곳저곳 제주도 가고 대전도 가고 뭐 온 동네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부산이 다시 재생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슈가 좀 더 활발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주차장 태양광 이슈는 아마 11월 28일인가 6개월 공시가 벌써 다 됐네요. 시행령 관련해서 민원 다 받아서 아마 최종안이 고시가 될 거고요. 그 내용에 보면 의무화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일정 규모 이상 의무화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 그게 또 민간업자들도 이슈가 있어서 민원을 넣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마 곧 발표되니까 문의하시면 금방 알 수 있을 수 있고요. 아마 부산시보다 시 이렇게 구청 이쪽보다 교육청이 훨씬 더 빨리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있다는 거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이미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를 넘어서 이미 에너지와 AI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유럽에서는 여기 이니셔티브가 등장을 해서 국가 정책으로 가고 산업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변성이 높아지면 해결하는 방법이 디지털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선제화돼서 산업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다 스타트업들이 무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이번 정부에서 그런 이슈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분야에 있어서 에너지 산업, 특히 재생에너지 산업도 크다는 걸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부산이 그런 전직기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너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그 이슈에만 단편적인 이슈에만 태양광 뭐 어디에 보급 뭐가 나쁘니 이런 데만 이슈가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큰 시각으로 부산에 인구가 주니까 탄소 배출이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런데 매몰되지 말고 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좀 달려가는 의제들이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패널 토론의 마지막 패널 의견이십니다. 부산에너지시민위원회의 석태호 위원님의 제언을 쓰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석태호입니다. 저는 이 에너지 전문가도 아니고 에너지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만드는 광합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만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관심을 갖는 큰 이유는 지역 자원과의 관계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집중하고 대기업을 선택한 구조로 수십 년간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집값을 못 잡아서 오만 대책을 다 내놔도 별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없을 수밖에 없죠. 다 몰릴 뿐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광역 그 급행열차를 6개를 만드는데 그 한 개가 우리 가덕 신공항 만드는 금액보다 더 많이 들거든요. 그 6개 만드는 분들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은 좀 심하게 말하면 집중은 민주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자원까지를 집중시켜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신앙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자재가 배로 올라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 배에서 내린 식자재가 저기 평택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저 동쪽에 있는 우리 고려 원자력에서 만든 에너지가 송전타워를 타고 수도권으로 올라갑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식자재로 갖고 가공을 해서 음식을 만들고 K푸드를 만들거든요. 그럼 그게 다시 또 내려옵니다. 신앙으로 선적해서 달려나가지요. 거기에 부산 지역 자원이 봉부를 하는 거죠. 예, 좋게 말해서 봉부를 하는 게 고 나쁘게 말하면 수탈되는 거죠. 저는 수탈된다고 봅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부산항의 전부 다 거의 빼고 남항과 다대포항 그 일부 빼고는 전부 다 국가가 다 소유하고 관리하고 개발하고 다 하지요. 부산시는 손도 못 댑니다. 한 평도 손 못 댑니다. 뭐 해양 수도 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역 이게 지역 자원에 대한 관심을 좀 이제는 촉발시켜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아까 우리 발제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이게 썩 이렇게 시민주도형으로 잘 안 와닿는다. 안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알려고 노력도 별로 안 하고 국가에서 알아서 하겠지.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면은 그거는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거는 실적이거든요. 뭐 공무원도 계시는데 공무원이 잘하는 게 돈 내가지고 실적을 내는 거죠. 건물 짓고 뭐 하고 시스템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적이 성과로 되려면 주민이 참여하든지 그 지역 자원이 결합이 돼야 성과로 표면화되는데 우리가 성과로 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경험이 없어요. 그 지역 산업인이 지역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돈을 갖다 수백억 들여가지고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자물쇠 잠궈놓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 자원을 조사를 해야 된다.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가 얼마나 많은 공공재가 우리 주변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은 국공유지와 공용시설 이런 자원들은 굉장히 산재해 있습니다. 도로나 교량이나 공원이나 폐교나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문화시설, 유원지, 유수지, 폐도, 제방, 해안, 항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공공재들을 왜 관심이 없을까요? 그거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목적에 맞게만 관리하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선 공공재에 대한 지역 자원에 대한 조사가 무엇보다도 선행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어떤 장소에서 어떤 에너지를 만들 것인가를 스타트업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게 지난번에 그 특위를 만들 때 제가 가보니까 구의원들이 그 각 구청별로 한 분씩 오셨더라고요. 우리 그
김대호 대표님께서 워낙 탁월하게 하셔가지고 그 구의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구의원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오늘 여기 그 시의원님 오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조례잖아요. 조례는 구의회가 조례를 만들고 구체적인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바로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에너지 부분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기술이 이거 뭐 하루 종일 하고 뭐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기술이 자꾸 나오면 그 신기술이 우리 전문가들이 법령기술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건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기술을 법령기술로 만드는 데는 젊은이들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고 지역 정치인들이 결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들이 해결되면은 재생에너지 같은 분야로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성큼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지역 자원을 다시 돌아보고 조사를 하고 그걸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주민과 함께 제시를 하고 그걸 아주 작든지 크든지 스타트업을 해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문가와 지역 정치인과 젊은이들이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해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통계 자료가 최근에 나오는 것들 보면 탄소 배출로 인한 폐해 GDP 감소율에 관련된 통계 자료를 최근에 나오는데요. GDP가 낮을수록 훨씬 탄소 배출에 의한 기후 위기의 영향은 심화된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제성 호우가 쏟아지면 서울은 대관을 넓힐 수 있고 유수관도 만들 수 있는데 특정 지역에 재정이 부족하게 되는 지역에서는 여기 열악해지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월스 된 월스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부산도 예의가 아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패널 분들의 말씀이 쭉 있으셨는데요. 여기 발제하신 분들의 디펜스 시간도 드려야 되니까 짧게 혹시 들으시고 이것 이래서 그렇습니다. 요건 요래서 그렇습니다라는 디펜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준비한 발제 내용이 그렇게 재미없어서 재밌는 게 아니어서 토론하신 분들 중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언급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토론하신 내용을 듣고 좀 한마디 붙이자면요. 제 뒤에 발제하신 내용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부산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 주민 수용성의 관점이 아니라 시민 참여라는 관점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시민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 단독주택을 소유하지 않으신다면 그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에너지 사업에 어느 정도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광역시에는 아주 전국 거의 최초로 이렇게 시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태양광 시설을 운영하고 이 수익을 이렇게 공유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이후에 부산광역시에서 그러한 사업이 벌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권에서는 이런 에너지 협동조합이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경기도에서는 그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도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 부지에 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데 이 참여 조건을 그 협동조합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경험이 많은 협동조합에 더 가점을 주는 게 아니라 신규 협동조합에 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태양광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부지만 확보가 되면 진짜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식으로 지금 시장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에서 부지를 이런 그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어느 정도 제공을 해줄 수 있고 그 사업 사례가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 시민들이 그 에너지 전환에 대한 참여가 점차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그 주차장 태양광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법제화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영 주차장 80면 이상이면 이제 재생에너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밖에 없거든요. 그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중에 일부라도 이런 협동조합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뭐 민간 사업자도 좋아요. 민간 사업자가 시민들의 그 시민 펀드를 모집해가지고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실 신안군 사례가 이렇거든요. 신안군 사례라고 해서 협동조합이 실제로 그 사업을 진행한 건 아닙니다. 민간 사업자가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자 매개로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이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 어느 정도 그 아무래도 공모가 나갈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이런 사례들이 확산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과 질문들 많으실 건데 나중에 가실 때 옷자락을 붙잡고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황상규 소장님의 간단한 디펜스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 답변 형태보다는 이런 자리가 되게 어려운 그런 자리였고 또 의미 있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 우리가 얘기했지만 벌써 2000년도의 일이거든요. 지금 들어도 대단하고 새로운 게 배울 게 있고 공부할 게 있고 이제 그런 것처럼 저는 철립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이제 그 부산이 지금 17개가 군부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렵지 않다고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한 부당 시민 참여형 모델로 해서 주차장 태양광 근무화 시기에 맞추어서 시민 여러분들이 의견을 잘 모으면 1메가씩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시민들이 서로 모이고 토론하고 또 이제 정부도 정당도 그렇고 여야를 포함해서 이거는 여야가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시민단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이 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단 토론하고 수기하면서 조직을 만들어 보세요. 공간은 부산시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멋있게 한번 딱 선언하면요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례도 좀 더 보완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신안 조례와 부산 조례 비하면은 부산 조례는 그냥 조금 무의미한 조례거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말씀을 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고 신안 조례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을 만큼 비율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넣어서 했는데 또 부산이 한다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신안 참조하면 됩니다. 선례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성공 모델이 있으니까 참조해서 그래서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그런 장점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시민 참여의 지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흔들리지 않게끔 법적인 부분 지분이 들어가고 다음에 이익이 나오면은 어떤 이익일 때 지역사회, 그때 지역사회는 구와 군이 되겠죠. 그쪽으로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규정을 만들고 그런 하여튼 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마 시에서 담당 소관과에서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뭐
저도 편리하시면 소환까지 편리하시면 제가 목포나 이런 쪽에 뭐 연구기관들도 많아서 그게 이미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회람도 가능한 공개 자료도 있을 겁니다.